안녕하십니까. 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와 민심을 알아보는 홍영표TV,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고 지금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찬성했을지 반대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인 선거법 제도 개혁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여타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쉬운 수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선거법은 현재 선거법에서 정당 득표율을 조금 더 가미하자는 것입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1등한 후보만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 득표는 많이 했는데 개인 후보로서 득표율이 낮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은 사표들을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분배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원을 각 정당별로 좀 나눠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그 소수 야당들이 받은 그 득표율이 실제 그 국회 인원수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실제 지역구에서 실제 득표율보다 많이 차지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구가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에서는 범좌파, 범진보 진영의 국회의원 수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의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하는 그런 그 취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가 미국의 상원과 하원 제도처럼 정확히 선거 제도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선거법 제도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완전히 그 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연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집권 여당과 정의당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정확히 민심을 국회의원 숫자에 반영 못하는 것과 또 바뀐 선거법도 정확히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새로 달라지는 선거법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정의당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집권 여당은 자기네 의석수가 조금 줄더라도 정의당이나 기타 다른 야당들이 여당 편에 서서 국정을 이끌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법안이 상정된 지 365일 안에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여당과 정의당과 일부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무조건 법적으로 그 법을 통과를 시키면 그 법에 따라서 내년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그 법안을 올렸다고 해서 물론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아무리 자유한국당 혼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실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통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민주당은 의석이 조금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정의당과 다른 여권의 2중대, 3중대에서 표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그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잘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현 정권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자를 빼고 헌법 개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자를 빼고 나중에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현 집권당의 그런 그 술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자를 빼면 헌법에 그러면 곧바로 그냥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도 포함하고 사회민주주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조국이 청문회에서 말한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작년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대통령 측에서 낸 개헌안에 분명히 민정수석 조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년 후엔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자유라는 글자가 빠지는 헌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설립되었고 현재 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들은 그 헌법에서 그 자유라는 두 글자를 빼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올렸고 그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서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15일 이전에 분명히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는 나중에 헌법이 고쳐지면서 자유라는 글자가 헌법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사회민주주의, 이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에서도 북한 나라 이름이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자를 빼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집권당의 열망입니다. 현재 집권당 국회의원 123명 중에 51%가 주사파입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30년 전에 데모를 했던 386 세대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 즉 인민민주주의, 즉 독재,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라고 공표를 했던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도 지금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무조건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자가 빠지는 그냥 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그냥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밉지만 그래도 야당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국정을 지금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현 집권층이 가려고 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자유자가 빠져있는 헌법에 자유자를 빼버리려는 이런 현 집권 세력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